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문서죠. 2026년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한 1년간 우리 중소 중견 제조기업들 디지털 전환, 또 경쟁력 강화, 이걸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쫙 펼쳐질지 그 핵심 내용을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문서만 보면 양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당신 사업에 진짜 필요한 정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기회들만 쏙쏙 뽑아드릴 거니까요. 마치 그 믿을 만한 선배가 옆에서 탁탁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지원 사업 목록만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정부가 앞으로 이 제조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큰 그림하고 전략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죠. 특히 그 인공지능, AI하고 데이터 활용, 이걸 엄청 강조하는 게 곳곳에서 느껴지거든요. AI랑 데이터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제조업이 딱 마주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력 부족 심해지는 거나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는 거, 이런 흐름하고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당신의 기업 상황, 그리고 또 미래 전략에 맞춰서 어떤 기회를 딱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큰 방향, 역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 AI 도입, 이걸 통해서 중소 중견 기업의 어떤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거겠죠. 그렇죠. 핵심이죠. 네, 이걸 위해서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크게 보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하는 거, 그리고 제조 공정 자동화 지원, 또 데이터나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하는 거.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R&D 지원. 이 정도로 묶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고요. 신청은 대부분 그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이라고 웹사이트가 있어요. smartfactory.kr인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요? 네. 근데 다만 몇몇 기술 개발, 그러니까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aris.go.kr 여기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이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R&D는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한 3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별로 정부 지원 비율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 이게 다릅니다. 그 자부담 비율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치만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어떤 투자 여력이나 사업 목표에 딱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근데 좀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기업, 세금 체납 중인 기업, 그리고 유흥업 같은 일부 업종은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 이것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건 기본이죠.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딱 주목하실 만한 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이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종류가 진짜 다양하던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은요, 크게 보면 그 기업의 현재 수준하고 목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정부형, 부처협업형, 지역 특화형인데요. 네네. 이건 스마트 공장을 처음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기초적인 수준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기업들한테 적합합니다. 최대한 9개월 동안 대략 2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서 중간 1 수준 이상, 그 수준 이상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여기서 중간 1 수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설비만 새 거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핵심인데요. 정부가 KSX 9001-1이라는 스마트 공장 표준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기초, 중간 1, 중간 2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표준이 있군요. 네, 단순히 설비만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 1 수준이다 그러면 주요 생산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가능해지는 단계, 이걸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과 관리. 그렇죠. 단순히 자동화 설비를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나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준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거는 기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스마트화 로드맵을 그리고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이루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게끔 유도하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기본 지원 말고 좀 더 특별한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리시입니다. 그 지역 경제의 어떤 핵심 동력이 될 만한 기업들 또는 중견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있어요. 레전드 50플러스하고 도약 전파업 연계형인데요. 레전드 50플러스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그렇죠. 이 사업들은 지원 한도가 최대 5억 원까지 확 늘어납니다. 와, 5억 원요? 네, 특히 레전드 50플러스는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고 하는지 그 목표치에 따라서 지원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좀 흥미롭죠. 예를 들면 아직 스마트 공장이 없는 기업이 단번에 중간 2 수준, 그러니까 생산 최적화 단계까지 목표로 한다. 이러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미 중간 1 수준인 기업이 중간 2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원 한도는 2억 원이 되는 식입니다. 목표가 높을수록 더 많이 주는군요. 그렇죠. 기업의 어떤 야심찬 도전을 응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당근이 크네요. 자, 이제 슬슬 AI 이야기가 나올 차례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로 나아가는 지원들이 보입니다. 자율형 공장하고 제조 AI 특화 스마트 공장 지원인데요. 자율형 공장이요? 네, 자율형 공장은 이름 그대로 AI하고 그 디지털 트윈 기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되는 공장을 지향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그게 뭐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현실에 있는 공장 설비나 공정을 가상 공간에다가 똑같이 복제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이죠. 와, 현실 공장의 쌍둥이를 가상에 만들어서 진짜 미래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고도화된 목표를 가진 사업인데요. 이건 이미 중간 1 수준 이상을 갖춘 기업이 대상이고요.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6억 원. 기간도 2년이고 규모가 크네요. 그럼 제조 AI 특화는 뭐가 다른가요? 제조 AI 특화는 자율형 공장보다는 좀 더 특정 공정이나 문제 해결의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환경에 맞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죠. 그런 거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라고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AI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걸 활용해서 뭐 품질 검사를 자동화한다거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무려 400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와, 정부가 정말 다양한 중소기업 현장에 AI가 빨리 확산되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400개나요? 정말 많네요. 네,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원 수준이고요. AI 도입의 문턱을 좀 낮추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혼자 힘으로 하기 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있겠죠? 뭐 협력 모델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모델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을 해서 협력사인 중소, 중견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돕는 형태예요. 대기업이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정부는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반적인 구축은 30% 최대 1.2억 원이고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50%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비율하고 한도가 확 높아집니다. 대기업 등이 나머지 비용을 분담하니까 협력사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고 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좋은 모델이네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협업 공장이라는 사업도 좀 흥미로운데요. 디지털 협업 공장이요? 네. 이건 한 5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품사, 조립사, 물류사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전체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뭐 그런 식입니다. 여러 회사가 같이 하는 거군요. 네, 공동 시스템 구축이란 개별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함께 지원하고요. 컨소시엄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와, 10억.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단순히 개별 공장만 스마트화하는 걸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협업 공장이라니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아까 R&D 성과를 활용하는 지원도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R&D 성과 확산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미 정부 R&D 같은 걸로 개발된 우수한 기술들 있잖아요. 뭐 새로운 센서 기술이라든지 공정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제조 현장에 좀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개발된 기술을 바로 써먹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 개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 효과를 직접 보고 스마트 공장의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목적이죠. 최대 12개월 5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만 해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네, 정말 많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흐름은 단순히 설비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첫째는 수준 관리, 아까 말씀드린 KS 표준 기반으로요. 둘째는 AI와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셋째는 협력 모델, 뭐 대중소 상생이나 디지털 협업 같은 걸 확산시키려는 거. 이 세 가지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좋은 기술 공급 기업이나 컨설팅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사업 성공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스마트 공장 구축 말고 또 어떤 지원들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울 수 있을까요? 자동화 지원 쪽엔 좀 어떤가요? 요즘 인력난 심각한 곳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딱 파고드는 지원이 있습니다. 자동화 지원 분야인데요. 크게 제조 로봇 도입하고 자동화 공정 구축으로 나뉩니다. 로봇 도입이요? 네. 특히 그 반복적이고 힘든 수작업 공정 있잖아요. 즉 노동 강도가 높은 공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은 최대 2.5억 원, 그리고 자동화 공정 구축은 9,500만 원까지 각각 사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오, 50%나요? 네. 이게 단순히 생산성 향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심각해지는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좀 직접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장에서 체감 효과가 꽤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로봇 도입 지원,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요즘 또 데이터, 클라우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좀 강화됐나요? 데이터하고 클라우드 관련 지원도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단순히 공장만 스마트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거기서 막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제조 솔루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솔루션 공급 기업들이 기존의 그 설치형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스 형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여러 솔루션을 통합해서 클라우드 패키지로 개발하는 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 공급 기업을 지원하는 거군요. 그쵸. 이게 결국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월 구독료 같은 걸로 최신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네네. 그럼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의미 없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조 데이터 상품 가공 지원 사업, 이게 주목됩니다. 데이터 상품 가공이요?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제조 데이터, 뭐 센서 값이나 생산 기록 같은 거요. 이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 상품 형태로 가공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데요. 이 과정을 도와줄 전문 가공기업 풀도 별도로 모집해서 매칭을 해줘요. 와, 가공기업까지 매칭을요? 네, 즉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단계를 넘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까지 지원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데이터 가공 비용까지 지원한다니 진짜 세심한데요. 아까 그 공급 기업의 역량을 진단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왜 필요한 거죠? 네,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입니다. 이게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솔루션 도입을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공급기업이 진짜 실력이 있고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이 사업은 전문 진단기관이 공급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까지 제공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진단 비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요. 중요한 건 이 진단 결과가
앞으로 스마트 공장 관련 사업 선정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아, 평가에도 반영이요? 네. 그러니까 공급 기업은 스스로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고 또 개선할 기회가 되고요. 도입 기업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일종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서로에게 윈윈이네요, 진짜. 그 외에도 정말 지원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R&D 쪽이나 다른 좀 흥미로운 지원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기업 같은 데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DX 멘토단이라는 게 있어요. DX 멘토단이요? 네. 이분들이 스마트 공장 기획부터 운영 노하우 전수, 사후 관리까지 아주 밀착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지원도 있고요. 또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돕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R&D 지원 같은 대규모 기술 개발 사업도 눈에 띕니다. 이건 최대 2년간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R&D예요. 와, 30억? 네. 그리고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목표로 하는 R&D 사업들이 좀 인상적인데요. 어떤 것들이죠?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식품, 뷰티, 제약, 자동차 부품 같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또 표준 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은 제조업의 공정 모델을 표준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현장을 진단해서 R&D를 통해 최적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R&D 지원들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제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어떤 장기적인 투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또 깊이 있는 지원책들이네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듣고 계신 당신의 기업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 당신의 기업이 이제 막 스마트 공장 도입을 고민하는 단계다. 이러면 정부형이나 지역 특화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작 단계라면요? 그렇죠. 이미 기초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고 AI를 통해서 공정을 혁신하거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자율형 공장이나 제조 AI 특화 스마트 공장 혹은 AI 응용 제품 R&D 같은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AI 도입 단계라면? 네. 또 협력사들하고 같이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면 개중소 상생형이나 디지털 협업 공장 모델이 매력적일 거고요. 만약에 노동 강도가 높은 공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조 로봇 도입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 지원? 네. 그리고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제조 데이터 상품 가공 지원을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딱 맞는 옷을 찾아 입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내용은 통합 공고, 즉 전체적인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라는 점입니다. 아, 사전 안내? 네. 각 사업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일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관심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smart-factory.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mss.go.kr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세부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계속 확인해야겠군요. 네, 공고문에 사업별 문의처도 안내되니까 궁금한 점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아,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광명,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전국 5개 관역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 사업 설명회. 네, 직접 참석하셔서 담당자에게 질문도 하시고 다른 기업들하고 네트워킹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자세한 일정하고 장소는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공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함께 그려봤습니다.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 도입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단순하게 솔깃돈 지원하는 걸 넘어서 AI, 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자동화는 물론이고요. 기업 간 협력 모델이나 미래를 위한 R&D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지원 메뉴들을 어떻게 우리 기업의 상황과 목표에 딱 맞게 잘 활용해서 실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사업 혁신 여정에 어떤 의미 있는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세부 공고들 잘 챙기셔서요. 당신의 기업에 꼭 맞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 스마트 공장, 자동화, AI 도입 이걸 통해서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고 또 축적된 그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신의 기업은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가치. 네, 어쩌면 그 데이터 속에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 혹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정보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